눈앞에서 거대한 지구와 검은 허공이라는 두 개의 그림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그림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우주선을 벗어나 끝없는 진공 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 표면에서 약 400km 상공을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우주비행사에게는 우주 유영이 일상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11,000시간 이상을 검은 심연에서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그 모든 시간 동안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주로 날아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여행 중 끔찍한 다른 위험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고가 1966년에 발생했어요. 유진 선아는 제트팩을 착용하고 우주공간에 들어가 수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무중력 상태에서 비행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트팩은 매우 뜨거워졌어요. 유진은 이 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으로 만든 특수 보호 바지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주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바지 보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죠. 몸에서 나오는 열을 차단하는 대신 바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복은 마치 기사의 갑옷처럼 무겁고 불편했어요. 피부를 문지르고 움직임을 제한했죠. 무중력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유진은 그날 우주복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주복 안은 마치 뜨거운 목욕탕에 있는 것 같았어요. 높은 온도와 고된 작업은 과로와 탈수, 심각한 체중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땀방울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우주여행을 하는 동안 우주비행사는 체중이 약 6kg 정도 빠졌습니다. 다른 우주비행사들이 그를 구하러 와서 우주선으로 데려갔어요. 과열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호스로 찬물을 뿌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주비행사는 무한히 넓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기 위해 우주 케이지와 비슷한 우주복을 입어야 해요. 1973년에 또 다른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트 콘레드와 조 커윈이라는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스카이랩 우주정거장의 태양열 날개를 수리하기 위해 우주공간으로 나갔어요. 날개가 돌아가지 않자 우주비행사들은 수동으로 날개를 움직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힘을 이용해 고정된 날개를 돌렸지만 오히려 날개가 그들을 밀었어요. 밀리는 힘이 너무 강해서 두 우주비행사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표면을 붙잡을 시간도 없이 우주공간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안전 케이블이 있어서 우주비행사가 영원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안전 케이블을 잡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죠. 일반적인 현대 우주복에는 10개 이상의 보호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복은 극한의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줘요. 찢어지지 않으며 외부에서 습기가 새지 않습니다. 이 보호장치는 감압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해요. 몸과 우주 사이에 작은 통로가 생기면 우주복에서 모든 산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주복이 더 많은 산소를 잃을수록 더 많은 진공 상태가 돼요. 이것은 질식 및 신체 부피 증가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치 내부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죠. 2007년 릭 마스트라치오는 수리 작업을 위해 우주공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의 왼쪽 장갑 엄지손가락 옆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구멍의 장갑은 바깥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우주비행사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손상된 층은 두 번째 층을 파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세 번째를 찢을 수 있습니다. 진공이 우주비행사의 피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릭은 우주공간에서 6시간 동안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시간째 될 때 우주복이 손상된 걸 발견했어요. 우주비행사는 이를 지휘부에 보고하고 우주선으로 복귀하라는 긴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어요. ISS 내부에는 우주에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많은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는 거의 모든 표면을 얼리는 성질이 있어요. 이 화학적 서리는 과열 시 정거장의 일부 구성 요소를 냉각하는 데 사용돼요. IS에서 이 물질의 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우주비행사 로버트 커빔이 우주로 첫 비행을 하기 전 훈련 중에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2001년 첫 우주 유영에서 그에게 발생했습니다.
암모니아 누출이 시작됐을 때 로버트는 우주정거장 밖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액체가 우주복 전체에 튀었습니다. 두꺼운 얼음층이 순식간에 유리를 덮었죠. 로버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깨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사고는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우주복의 보호막 덕분에 로버트는 얼지 않았지만 암모니아가 그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우주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암모니아가 우주정거장에 유입되면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로버트는 1시간 30분 동안 우주공간에 서서 누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 후 그는 성공적으로 정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주공간에서의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려면 우주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우주복의 무게는 127kg으로 스쿠터 한 대와 맞먹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땀을 흘리게 해요. 우주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는 우주복 안에서 모든 움직임이 저항에 부딪힌다는 말로 우주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슈트는 피부를 긁고 뼈와 관절을 압박하며 간단한 움직임에도 2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눈이 젖게 되죠. 이 습기는 헬멧 내부로 날아가 증발할 때까지 시야를 가립니다. 습기가 너무 많으면 우주비행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례는 2013년 우주비행사 루카 파르미타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거장 밖에서 무언가를 측정하기 위해 우주로 나갔는데요. 어느 순간 머리 뒤쪽이 젖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는 다른 우주비행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정거장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루카는 돌아올 때 몸을 거꾸로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헬멧 속으로 물이 솟구쳤어요. 물이 얼굴 대부분을 덮었습니다. 루카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기지에 문제를 보고하려고 했지만 물이 입을 가리고 말았죠. 다행히도 그의 파트너들이 그를 구조하고 기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헬멧을 열자 거의 2리터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주비행사의 케이블은 우주로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장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강한 충격을 받거나 우주비행사가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케이블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세이퍼라는 배낭이 있습니다. 제트팩과 비슷한데 작은 튜브에서 가스를 방출하여 비행 방향을 바꿔줍니다. 우주에서 회전하는 경우 세이퍼가 멈추고 움직임을 정렬해요. 특수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수동으로 조종하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세이퍼는 1994년에 처음 사용됐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는 MMU, 유인 기동장치가 있었습니다. 1984년 우주비행사 브루스 맥캔들리스가 처음으로 이를 사용했죠. 케이블 없이 우주공간에 떠있는 그의 유명한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브루스가 이 제트팩의 첫 번째 테스터였다는 점이에요. 그는 그것이 작동할지 100%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주공간으로 가서 케이블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그가 무한한 검은 심연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팀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해보세요. 다행히 제트팩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3번의 임무 끝에 나사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MMU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 엔지니어들이 세이퍼를 발명한 거예요. 제트팩과 케이블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지만 우주에서 우주비행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기술입니다. 각 우주비행사는 6년간의 고등교육과 수년간의 훈련을 거쳐요. 우주 유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현실에서 많은 시간을 훈련합니다. 우주에서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신체, 지구력, 정신을 훈련합니다.